다음 시간 가보도록 하죠. 이 녀석 1000까지 곱할 건데 우리가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로 1000번을 하는 그런 행위를 좀 안 하기 위해서 단순히 숫자를 카운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좀 스마트하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1000까지 하려면 너무 기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한 3 정도까지만 볼 건데 단순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몇 개를 지금 몇 번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3까지만 나오게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반복문을 진짜로 배우기 위해 마지막 단계예요. 초석을 다지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 중에서 조건문을 활용하면 얘를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몇 개를 복사 붙여넣기를 했더라?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조건문 자체가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만 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한다라는 개념이었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단을 곱하기 3까지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조건이 뭐예요? 곱하기 3까지 라는 조건이에요. 근데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코드로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현재 단은 내가 곱해야 되는 몇 단을 찍어야 되는지를 정하는 변수고요. i는 그 단이라는 변수에 곱해질 수를 구하는 변수고요. 실제로 그 곱했을 때의 연산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연산인데 우리는 i의 값을 가지고서 얘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약에 준다면 그리고 그 안쪽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대충 봐도 5개를 지금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얘가 5번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원하는 대로 3까지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는 3까지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i가 1인 상태에서 여기는 1이에요. 그럼 이 조건은 참이겠죠? 그럼 이 중괄호 안쪽에 있는 코드 이만큼을 실행해야 돼요. 그러면 i가 1인 상태에서 출력이 잘 될 거고 i를 1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코드를 빠져나오겠죠. if 중괄호에서 더 이상 코드가 없으니까. 그럼 이 시점에서 i는 몇? 2가 될 겁니다. 증가가 됐으니. 그러면 참이니까 역시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i는 3이겠죠. 그럼 얘도 한 번 더 하겠네요. 자, 그리고 빠져나왔을 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까지 했을 때가 i가 3이었는데 증가되고 내려왔어요. 이 시점에서 i는 몇입니까? 4죠. 그러면 조건이 거짓이네요. 그럼 이거를 안 하겠죠. 그럼 나와야죠. 자, 여기 i 몇입니까? 4죠. 또 안 하겠죠. i의 값이 내가 원하는 포인트보다 늘어나면 더 커져버리면 더 이상 실행을 안 해라고 하는 조건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곱하기 1000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더 이상 얘를 몇 번이나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부만 내가 원하는 1000까지 라고 잘 적어준다면은 실제로 한번 보기 위해서 얘를 1000으로 좀 바꿔놓고 이 녀석을 적당히 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대충 몇 개인지 몰라요. 쭉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실행을 하면 아직 부족하네요. 그럼 좀 더 해야겠네요. 가져다가 또 붙여넣기. 자, 이러면 정확하게 1000까지만 했기 때문에 1000까지 나온 게 아니라 1000이 넘었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애초에 지금 이거 한 줄에 4줄인데 4500줄까지 왔다라는 거는 1000개를 가뿐히 넘었겠죠? 근데도 1000까지밖에 안 나온다. 우리가 숫자 카운팅을 직접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반복되는 구문을 찾아내고 그 구문에다가 조건문까지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잡기 위한 그런 코드를 좀 작성을 했는데
자, 이제부터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지금 이 개념, 지금 사용했던 이 개념을 거의 그대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자바의 반복문에는 while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for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따져보자면 향상된 for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doWhile이라고 하는 녀석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doWhile 굳이 몰라도 괜찮고요.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할 건데 향상된 for는 지금 할 건 아니고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while과 for 그 중에서 우리는 while 먼저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자, while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자체가 뭐뭐 하는 동안의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단어가 가진 의미가 그러니까. 근데 반복문의 의미 자체가 이거예요. 뭐뭐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while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이 말을 여기다가 붙일 겁니다. 뭐뭐 동안에는 계속 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while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적혀있는 이 코드에다가 얘를 if 대신에 while만 넣어요. 이 while도 예약어겠죠? if라는 예약어 대신에 while이라고 하는 예약어만 딱 넣어주면 얘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알아서 1000까지 합니다. 자, 이게 지금 while문이에요. 근데 이걸 보셨을 때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if 조건문의 상황에서 if 대신 while을 쓴다고 무조건 반복문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반복문 처리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AG 가지고 많이 했으니까 이런 거 상황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의 if를 제가 while로만 바꾸면 반복문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는 반복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제한적인 반복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고 반복문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if와 while은 문법 구조가 같습니다. 하지만 실행될 때 상황이 약간 달라요. 문법 구조가 기본적으로 같으니까 예약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반복문이 돌긴 돌아요. 반복이 되긴 해요. 하지만 제한적인 상황인 거고. 자, 이 둘의 차이, if문과 while문의 차이는 반복문에는 필수 3요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필수 3요소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반복문은 무조건 무한루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무한루프라는 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는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로 반복은 반복이 돼 제한을 어느 정도 둘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필수 3요소를 꼭 지켜야만 해요. 그 3요소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값과 조건과 스텝. 자, 여기 값에는 초기 값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건에는 종료 조건, 스텝은 그냥 의미 자체의 보폭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요소를 꼭 지켜야만 문제없이 반복문을 딱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현재 이 코드에서 여기는 3으로 할게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현재 이 코드에서
누가 초기값이고 누가 종료 조건이고 누가 스텝일지 한번 들여다 봐야겠죠. 자, 누가 초기값일까요? 이 상황에서 초기값은 이 녀석입니다. 그리고 종료 조건은 이거는 좀 예상이 쉬울 것 같아요. 조건은 얘밖에 없으니까 이 녀석이 종료 조건이고요. 자, 스텝은 이 녀석이에요. 자, 이렇게 얘네 세 개가 적절하게 다 포함되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반복문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종료 조건은 말 그대로 이 반복을 끝내는 조건이에요. 이 말은 조금만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조건이 참이면 true면 그 동안에는 계속 반복할 거야 라는 얘기고요. 이 조건이 거짓이면 얘는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if문도 해당 조건이 참일 때 중괄호 안쪽의 코드를 실행하는 거였죠. 대신에 if는 실행했으면 빠져나가요. 더 이상 뭘 하지 않아요. 하지만 while문은 이 조건이 참인 동안에 계속 중괄호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동작하는 순서를 잘 보시면, 자, i가 1인 상태에서 while문을 딱 보면 컴퓨터가 아 이거 반복문이구나 라고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1이 들어왔고 이 조건은 참이죠. 그러면 출력하고 증가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요. 조건을 보러. 그럼 i가 이번에는 2가 됐죠. 1 증가됐으니까. 여전히 true예요. 그럼 참 이거 진행하고 i를 1 증가시키고 또 올라가요. 그럼 얘가 3이니까 여전히 참이에요. 또 하고 증가돼서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는 4죠. 그러면 4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틀린 말이 되니까 false니까 이 종료 조건 부분이 처음으로 false를 만나게 되면 그 즉시 반복문을 탈출하고 빠져나갑니다. 반복문은 이렇게 동작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인 동안에 중괄호 안쪽에 있는 이 코드를 나는 계속 반복할 거야 라는 의미로 이제 반복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초기값은 뭐냐면 조건에 사용된 이 녀석을 초기의 값을 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초기 값입니다. 얘가 1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종료 조건이 3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부터 3까지 스텝이 어때요? 1씩 증가. 그러니까 1, 2,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3부터 시작을 하는데 3까지예요. 그러면 한 번밖에 반복을 못 하겠죠. 이런 겁니다. 이래서 여기가 초기 값이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가 종료 조건, 여기가 스텝인데, 스텝은 조금 더 편하게 말해보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이라고 했을 때 1씩 증가면 1부터 10까지 총 10개, 10번 반복이죠. 왜냐면 1일 때 true, 2일 때 true, 3일 때 true 하다가 10까지 true를 만나고 11부터 false를 만날 거니까 1씩 증가를 하면, 근데 제가 얘를 1씩 증가가 아니라 2씩 증가한다면 1로 시작을 했는데 1 참, 그 다음에 2 증가했으니까 3 참, 5 참, 7 참, 9 참, 그 다음에 11이라 false 만나겠죠. 그러면 5번밖에 안 하겠네요. 이렇게. 이래서 스텝이에요. 한 번에 이 초기값부터 종료 조건까지 얼마씩 어떤 걸음의 크기로 갈 것이냐를 나타내는 녀석이라서 스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3박자가 다 이루어졌을 때 이제 문제없이 반복문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녀석은 지금 초기값으로 만들어 놓은 i를 조건에도 사용을 했고 실제로 내가 반복하고자 하는 구문에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스텝에도 사용을 했고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이 안에서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소리냐? 내가 만약에 안녕하세요를 10번 찍고 싶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반복하고자 하는 구문에 I 같은 거 쓸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 반복문은 I 초기 값이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총 10번 반복하는 그냥 반복문이 되는 겁니다. I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I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I를 사용하지 않아도 안 되지는 않아요.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조건은 무슨 소리예요? 그냥 맞는 말 true죠. 그럼 이거는 애초에 무한 루프예요. 아니면 이렇게 놓는다. 이러면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왜 에러일까요? 애초부터 여기가 거짓이죠. 그러면 얘는 이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 리가 없겠네요. 그래서 unreachable 코드, 도달할 수 없는 코드, 여기 안에 있는 거에 도달할 수 없어. 왜? 무조건 거짓이니까 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무조건 활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횟수를 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면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은 필수다. 그리고 이 스텝은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표기법들 이렇게 사용하는 이 표기법들은 플러스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도 돼요. 플러스랑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i의 원래 값에서부터 1씩 감소 똑같은 의미 얘도 똑같은 의미 그러면 이 녀석 2씩 감소하려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10부터 1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결국엔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일 뿐입니다. 이거 만약에 실제로 반복하고자 하는 구문에 i의 값을 찍어보겠다라고 한다면 얘는 10부터 1까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역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대신에 역순을 할 때는 조건부의 부등호 방향을 잘 신경을 써줘야겠죠. 그렇지 않고는 엉뚱하게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제가 얘를 이런 식으로 놨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안 돌죠? 실행 결과가 없어요. 지금 실행을 눌렀는데 콘솔에 아무것도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왜? 애초부터 거짓이니까. 그럼 이 조건 따졌을 때 거짓이면 이거 안 돌고 빠져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 이 부등호 방향을 잘 신경을 써주시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반복문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횟수 제한을 반복하는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경우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복문을 쓸 때 그때는 무한 루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10부터 1까지 찍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거 실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콘솔에 10부터 1까지 찍히고 어떻게 됩니까? 끝나죠. 얘는 끝났어요. 프로그램이 종료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치면은 프로그램을 내가 실행할 거야 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할 거야. 우리 더블 클릭을 누를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이건 안 나오니까 이런 걸로 합시다 그냥.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거죠. 그리고 얘가 바로 꺼지나요? 안 꺼지죠. 켜져 있잖아요. 이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다가 나 이제 이거 프로그램 그만할게, 끌게 라고 해야 꺼져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코드는 사용자가 실행할 거야 라고 딱 키면 결과 보여주고 꺼진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그럼 사실 의미가 없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 루프를 만들어서 써야 되고, 자, 이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무한 루프를 만들지 않고 그냥 로직을 걸어 놨다면 이렇게 프로그램 키자마자 꺼지거나 아니면 내가 버튼을 하나 누르면 꺼지는 거예요. 그럼 계산기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사용자가 끌 거야 라고 하기 전까지는 무한 루프로 계속 반복으로 돌고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실행되고 있는 중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한 루프를 많이 만들어서 쓴다라고 하는 거고, 횟수의 제한을 두고 쓰는 경우 이것도 물론 있습니다. 언제 이런 걸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배열이나 리스트 같은 거를 사용을 할 때 이 데이터 순에서 조회해야 할 때 이럴 때는 횟수의 제한을 두고 사용을 해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무한 루프를 만들어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이런 걸 할 필요도 없고 이것도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반복문에 대한 문법적인 이해만 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while문이에요. 자, 근데 한 가지 또 주의할 사항 알려드릴 건데, 이제 우리가 반복문을 쓴다라고 할 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1부터 5까지 반복하는 반복문, 아니다, 그냥 1부터 5까지 출력 이렇게 문제를 드렸다라고 하면 이제 반복문을 쓰면 되죠. 초기값 몇부터예요? 1부터니까 1, while 조건 1이 5까지, 그리고 1부터 5까지 출력이니까 여러분들은 i를 출력할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막 이제 while문을 배우기 시작한 이 시점에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초기값 적고 while문 적었으면 여기다가 스텝을 먼저 적으세요. 그리고 내가 반복하고자 하는 녀석을 그 사이에 적어주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합니다. 이 순서를 잘 따지면서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작성하셔야 실수를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만 바뀐다고 해도 결과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i가 1부터 5까지 가야 되는데 증가하고 출력이니까 2부터 출력이 되겠네요. 제가 여기를 1로 놨군요.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지키셔야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왜냐면 이거를 이제 초반에는 많이들 까먹으세요. 근데 이걸 까먹는 거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무한 루프가 돌다 보면은 당황해서 얘를 못 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얘가 튕겨요. 근데 얘만 튕기는 게 아니라 컴퓨터도 다운돼요. 이거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혹시라도 무한 루프가 발동이 됐다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끄세요, 그냥.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고. 자,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반복문의 개념, while문 사용하는 방식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또 문제를 올려드릴 건데,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문제가 또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문제가 올라갔어요. 이 문제를 한번 while문을 사용해서 쭉 풀어보세요.
자, 잠깐만 앞에 화면 볼게요. 이거 하나 그냥 말씀드리고 이것까지 같이 적용시켜서 하시면 편하니까. 자, 우리가 출력문 배울 때 프린트 ln 배웠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f도 배웠어요. 프린트라고 하는 녀석도 배웠지만 그건 사실 잘 안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ln은 출력 후에 줄바꿈, f는 출력 후에 줄바꿈 하지 않아. 일단은 그 차이만 알고 있었는데, 자, f에서 사용 가능한 몇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구구단 만들었던 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문을 작성을 했었죠. 그리고 i 값을 1 증가시키면서 처리를 했었는데, while문 그냥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구구단 잘 찍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출력을 프린트 F 가지고 바꾸면 훨씬 편해져요. 그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쓰는 ln으로 쓰는 방식은 정수, 변수, 그리고 문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계속 쌍따옴표를 끊어가면 플러스로 엮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번잡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보다 출력문이 더 다양해지면, 더 길어지면 많이 귀찮아져요. 번거롭고. 그래서 프린트 F를 쓰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길이 자체는 별로 짧아지거나 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편리한 거냐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출력의 양식을 적고 그 양식에 넣고자 하는 변수들을 그냥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양식에 써있는 이런 문자들은, 중간에 능력 없는 문자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출력이 되어 나와요.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이게 동작 원리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프린트 F를 사용하고 나서 쌍따옴표를 열고 그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이 %d라고 하는 녀석, 얘는 서식 지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린트 F로 출력이 되는 이 시점에 이 자리에 들어갈 서식을 지정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한 칸의 구멍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는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 구멍에 들어갈 변수의 값, 그런 것들이 이제 쌍따옴표 끝나고 나서 컴마를 찍고 난 뒤에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열된 이 변수들은 무조건 순서 따라 들어가요. 이렇게 첫 번째 구멍이면 첫 번째 있는 값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구멍이면 두 번째 있는 값, 세 번째 구멍이면 세 번째 있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식 지정자의 개수에는 제한이 딱히 없고요. 하나, 두 개, 세 개 상관이 없고요. 심지어 없어도 그냥 문자만 출력을 할 때도 printf는 사용이 가능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자, 여기 맨 뒤에 쌍따옴표 끝나기 전에 역슬래시 n 들어가 있는 거, printf는 출력하고 줄바꿈 안 해줄 거니까 만약에 얘가 없다면 줄바꿈을 안 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역슬래시 n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이제 여기서 또 %d 이 녀석은 서식 지정자 중에서도 정수값에 대해 서식을 지정하는 녀석이에요. 정수 말고 문자도 변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때는 %s를 사용해요. 이거는 이제 문자열 처리라고 보면 돼요. 이거 두 개 말고도 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거 두 개 정도만 아시면 사실 그 외적으로는 사용할 게 많이 없으니까 %d와 %s 알아두시면 되고, 궁금하신 분들은 자바 서식 지정자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 F를 사용해서 출력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복잡한 출력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출력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활용을 해 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 다시 풀어 보시죠. 자, 제 앞에 화면 볼게요. 문제 5개 너무 간단해서 같이 볼 거고요.
일단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상황이니까 사실 뭐 별도의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i는 1이고 while문을 적어서 i가 5까지 그다음에 i가 1씩 증가 그러는 상황 속에 나는 i를 찍을 거야. 이러면 1부터 5까지 그냥 손쉽게 출력이 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방금 전 문제랑 다를 바가 없죠. 초기값과 종료 조건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1이었던 초기값을 마이너스 100으로 그 다음에 종료 조건을 25로 바꾸면 그냥 끝납니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이유가 1부터 5랑 마이너스 100부터 25랑 어차피 둘 다 양의 방향으로 숫자가 점점 커져야 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구조적인 걸 바꿀 필요가 없이 초기값과 종료 조건만 바꾸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스텝도 역시 같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단 출력인데 1000부터 1까지 곱해라 라고 하네요. 곱하는 순서를 거꾸로. 자, 그럼 일단은 9구단 찍는 거는 아까 계속 했었으니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F 사용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출력을 찍어내고 i를 1씩 증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반복해야 되니까 반복문의 안쪽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고 조건은 i가 9까지. 자, 이러면 일단 반복문은 9구단은 찍힙니다. 근데 이 녀석을 일반적으로 찍는 9구단인데 얘를 이제 1000부터 1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초기값 처음 곱해지는 수를 1000으로 놓을 거고요. 마지막에 곱해줘야 될 수를 1로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을 향해 점점 작아져야 될 거니까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바꿔서 처리를 해주면 손쉽게 해결이 되겠죠. 이것도. 그 다음에 1000부터 마이너스 500까지라고 하는데 사실 마이너스 500까지도 1까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500까지니까 같은 음의 방향이니까 이렇게만 적어줘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연산이야 어차피 컴퓨터가 우리보다 더 잘할 테니 연산은 알아서 해서 보여줄 거고, 그죠? 자, 이런 녀석이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얘가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작업을 10번 해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중 while문을 써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문제를 잘 보시면 1부터 3까지의 출력이라고 하는 이 작업을 몇 번 반복해야 돼요? 10번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의 안쪽에서 1부터 3까지의 출력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만 생각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자, 그럼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먼저 한번 적어보죠. 이러면 이제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이에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1부터 3까지의 출력이라고 했으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면 1, 2, 3, 1, 2, 3, 1, 2, 3 해가지고 10번 총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자,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배웠던 while문으로 그냥 쉽게 해결이 가능해요. 그러고 나서 얘를 한번 봐보세요. 이러면 1부터 3까지 출력이죠. 우리 1부터 5까지 출력했었죠. 그럼 얘도 반복문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적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거랑 얘랑 역할이 똑같잖아요. 그쵸? 얘도 1부터 3까지 출력이고 얘도 1부터 3까지 출력이니까 똑같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붙여놓게 됐을 때 이중 while문이네요. 그럼 1, 2, 3, 1, 2, 3을 10번 출력해 주겠죠.
자, 이 와중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i라는 변수와 j라는 변수 이런 녀석들은 이제 뭐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그냥 뭐 i, j, k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바가 뭐 자동 완성으로 해주는 변수, 정수 변수에는 이런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큰 의미 없고요.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j라는 변수를 만들려는 이 시점에 i를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i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j라는 다른 변수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두세 번 정도만 이 반복문이 돌아가는 원리를 눈으로 쫓아가 보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봐보죠. 자, 이 반복문이 돌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1일 때 1, 3이니까 중괄호 안쪽에 있는 이 녀석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j를 1로 초기화하면서 반복문에 들어가요. j가 1이니까 참이죠. 그럼 또 여기에 있는 중괄호 안쪽에 있는 코드를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럼 출력하고 증가 올라가서 2가 되고, 참이니까 출력하고 증가 올라가서 3이니까 또 출력하고 증가 4가 돼서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면 그때 i의 값이 1 증가되고 첫 번째 while문 i의 값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얘가 2가 되고, 그럼 또 얘는 참이니까 이 중괄호 안쪽에 있는 걸 또 하러 다시 내려오고요. 그럼 j 를 다시 초기화했고 이 녀석 1부터 다시 도는 거죠. 이러니까 안쪽에서 반복하는 1, 2, 3의 출력이 바깥쪽에서 반복하는 10번 반복이라는 반복문에 의해 10번 출력되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복문을 돌렸을 때 콘솔에 찍혀있는 값의 개수는 총 몇 개예요? 그냥 30개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 이 while문이 한 번 할 때 얘는 3번 해야 되니까. 그럼 얘가 총 10번 할 거니까 10번 곱하기 3이면 30이죠. 바깥에 있는 거 한 번당 이 안쪽에 있는 거 조건대로 그 개수만큼 반복. 그리고 스텝 밟아서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왔다가 스텝 밟아서 올라가고 이렇게. 대신에 만약에 초기값 같은 녀석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얘는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얘는 1, 2, 3 나오고 나서 아무것도 못 나와요. 왜냐하면 j가 1인 상태에서 반복문 처음 들어왔을 때 1, 2, 3 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i가 증가돼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올 때 j는 4예요. 그럼 여기가 4가 들어가면 바로 그때부터는 탈출해야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런 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텝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여기로 빠져나갔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한 루프에 빠지겠죠. 왜냐면 얘가 반복하는 시점에 j를 찍고 나서 다시 올라갈 텐데 j 값이 안 변했어요. 계속 1이에요, 얘는. 왜냐면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야 j를 증가시킨다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중첩 while문을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이 초기값과 스텝의 위치를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너무 헷갈리면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서 생각을 하면 편해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것만 떨렁이 있는 거니까 헷갈릴 게 따로 없거든요. 이런 것만 잘 주의를 하시면 몇 중첩을 하든지 간에 반복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while문도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일단 중요한 건 3요소고요. 3요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한루프에 빠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3요소 중에 초기값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없다. 그럼 조건에 사용할 이 녀석이 사라지겠죠. 근데 조건에 이거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 이런 거 넣는다. 그리고 출력도 만약에 이게 참을 만나서 출력을 한다면 안녕 이런 걸 출력하겠다 하면 뭐 할 수는 있죠. 그럼 스텝은 초기값이 없으니까 스텝을 밟을 것도 없어요. 자,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예 안 되거나 무한루프거나. 그죠? 초기값이 없으면 내가 횟수를 제한해서 반복을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종료 조건이 없다.
이건 문법이 말이 안 되죠. 조건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텝이 없다. 이러면 무한 루프예요. 그냥 무한 루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3요소를 잘 지켜야만 우리가 원하는 반복 횟수를 정해서 하는 반복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거고, 애초에 무한 루프를 만들어서 쓸 거다라고 하면 초기 값이고 종료 조건이고 스텝이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가 true 넣으면 돼요. 이러면 무한 루프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while문까지 공부 좀 했고요. 내일은 for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반복문, for문이건 while문이건 상관없이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특수한 요소들, 이런 거예요. 무한 루프를 만들어 놓으면 얘가 진짜 영원히 계속 반복을 할 텐데, 어쨌든 우리는 내가 프로그램을 끄고 싶어라는 의사표시를 했을 땐 꺼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무한 루프에 빠져도 종료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내일 또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